네, 생활 속 의료 팁을 쉽게 알려드리는 시화병원 닥터세이 MC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시화병원의 감염내과 이샘나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화병원 감염내과 이샘나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민감하신 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초겨울부터 봄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저희를 괴롭히는 질환이죠. 바로 폐렴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유행 중이다. 이런 기사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도 이 폐렴을 약간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 중국에서 뭔가 나왔다고 하니까 또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 3년 전부터 유행했던 코로나처럼 우리가 신종 감염병은 아니고요. 원래 소아나 청소년들한테 이제 흔했던 세균성 폐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에 대비를 해야 되거나 하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걸린 게 감기인지 폐렴인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감기와 폐렴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감기라 함은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을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폐렴은 하기도, 그러니까 아래쪽 호흡기 감염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 증상만으로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다가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된 후에 세균 감염이 되면서 폐렴이 되기도 하고 바이러스 자체도 폐렴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는 감기와 폐렴을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감염성 폐렴을 우리가 국한을 했을 때 감염 질환이라는 그 큰 카테고리에는 있지만 사실은 원인도 다르고 부위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르고 의심해야 되는 증상도 너무 다양한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렴도 약간 세균성 폐렴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세균성 폐렴 이외에도 또 다른 종류의 폐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나 인플루엔자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흔하지 않은 것으로는 곰팡이균, 진균류, 또 결핵도 일종의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런 감염성 원인이 아니더라도 뭐 흡인성 폐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폐렴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다양한 폐렴의 종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각의 치료법도 혹시 다른지 궁금해요. 다릅니다. 세균에 따라서도 원인균이 어떤 세균이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항생제가 각각 다르고요. 진균에 의해서 폐렴이 생겼다면 항진균제를 투약해야 하겠고, 바이러스에 따라서도 또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모 퀴즈를 통해서 겨울철 각별히 주의해야 될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모 퀴즈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모가 없는 폐렴도 있다. 증상인 것 같은데 뭐 기침이나 가래와 같은 증상이 없는 폐렴도 있다가 정답일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기침, 가래, 열 이런 것들이 호흡기 자극 증상인데요. 연세가 아주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형적인 증상이 없이도 그냥 컨디션이 저하되거나 밥을 잘 못 드신다거나 하는 폐렴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증상으로 오셨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렴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네모 퀴즈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폐렴의 정확한 진단은 네모로 가능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채취하듯이 약간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검사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호흡기 검체라고 하는 비인두에서 호흡기 검체를 채취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 같은 거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객단 검사 같은 거를 통해서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폐렴의 원인을 찾아내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냥 폐렴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자분의 증상하고 엑스레이나 CT와 같은 여러 영상의학적 검사,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미생물학적 검사들까지 다 총망라해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모든 병은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폐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예방 접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폐렴에 우리 알고 있는 코로나 독감 예방 접종 있고요. 폐렴구균도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을 하면 침습성 폐구균에 의한 감염증, 예를 들어서 균혈증, 피에 폐구균이 돌아다니는 그런 심각한 질환이라든지 또는 수막염, 뇌 척수액을 담고 있는 그 막에 염증이 생기는 아주 심각한 병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연구 결과에 따라서 50%에서 80%까지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도 이 폐렴구균 백신을 꼭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맞아도 혹시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유행 시즌이라는 것이 있는 뭐 독감이라든지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 접종 간격을 두기 위해서 병원에 여러 차례 내원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유행에 더 노출될 위험이 클 수가 있겠죠. 이렇게 2개, 3개 동시에 접종이 가능할 경우에는 한 번에 맞으시는 것을 권고해드리고요. 혹시 그냥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접종 간격 두고 맞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겨울철 독감이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1번은 손 씻기입니다. 여러 낯선 곳에 있다가 오시거나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시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해주십시오. 전염성이 있는 균에 노출될 기회를 피하고 손위생이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아주 잘 지켜주시면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시와병원 닥터세이 오늘 이샘나 과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